이 SNS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자세히 할 거예요. 모든 SNS의 하나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마케팅에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좀 그 여러분이 사업이 좀 커지고 하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일을 하게끔. 근데 혼자 할 적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책에서 이렇게 갖고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면서 제가 어, 이거 일부러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몇 개월에 걸쳐서 여러 군데 자료를 찾느라고 한 거니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기 좀 복사 좀 하고요. 자, 아, 자, 오늘은 이제 이 SNS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블로그를 하는 블로그가 뭔가만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것들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이제 빠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선 그 아까 그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들 보고 블로그 마케팅이랑 뭔 것까지만 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 물건 구입하고 처리한 거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할게요. 자, 블로그는 다 아실 거예요. 블로그. 어, 블로그는 이제 예, 홈페이지 같은 그런 것쯤이죠. 로그. 그래서 블로그를 하려고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가 친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높아 비용 대비 바이럴 확산력이 큰 것이 장점이다. 돈이 안 들죠. 네이버 블로그 만들고 그다음 티스토리도 있고 다음은 블로그가 있는데 별로 많이 안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블로그에 대해서도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그다음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 워드프레스 같은 거 홈페이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에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만드는 방법도 다 강의로 만들어 놓기로 만들어 놨는데 뭐 설명할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SNS를 그 모바일 마케팅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한번 응용하는 그런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게 되면 블로그 리뷰나 상품 소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자, 블로그를 사게 되면 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어 이미지 효과 확산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문자나 막 이런 걸 보내고 그럴 때는 되게 이제 그 문자만 보내든가 아니면 그 그림 보낸다고 하더라도 따로 보내고 그러죠. 근데 블로그는 이제 홈페이지처럼 그다 설명이라든가 그림 같은 거, 영상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또 무엇보다도 한 것은 무료죠. 무료로 좋은 자료면 상위에 랭크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것에 그 말을 잘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죠. 저는 설명을 했는데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 방문자까지 자발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블로그를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연결시켜주고 하면은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블로그로 인지도에 따른 신뢰도가 증가한다. 근데 블로그에 나오는 거를 거짓말 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무료로 해주고 자기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로그가 모든 저기를 검색할 적에 블로그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적인 것이 많이 쓰이고, 티스토리 같은 건 전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SNS의 전문가다. 뭐 그런 글들을 많이 써요. AI의 전문가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 마케팅 효과가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우리가 그 홈페이지 같은 거 돈 주고 운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카페 같은 경우도 잘하는 데는 처음에 잘했는데 요새는 블로그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카페는 여러 종류로 하지만은 이게 카페는 하나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내 홈페이지를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네이버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활용해 갖고 쓰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 친숙하게 돈을 이제 블로그는 않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나 돈 안 내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상승하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직원들이 하든 뭐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블로그까지 설명하고 이제 그 저기를 이게 스마트 스토어니까 오늘 처음 들어온 분도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지금 처리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컴퓨터로 한 거고 이제 교재는 저기가 뭐야 스마트 스토어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판매했잖아요. 그래서 상품 관리에서 조회 및 수정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 있는데 처음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면 네, 전체적인 거지만 새로 오신 분에게 다시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렇게 들어가면 야 이거 내 거니까 예. 이제 책을 오늘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끝나고 책에 있는 내용을 우선 이게 이제 자 이게 통계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이제 다 팔려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양말을 올려놓을 거예요. 양말을 올려놓으면 한지 양말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야 돼요. 하는 대신에 이따가 그 책을 구입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주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전에 했던 것이 다 팔려서 영어로 다 된 거예요. 배송 준비,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이번에 결제가 2개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결제해가지고 체했는데 0.1, 1.01, 0.18%인가 그 해가지고 빼고 2건 댁이 이렇게 이제 정산이 됐다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날짜 있죠. 3월 23일 이게 지난번에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9월 20일 이때 물건이 하나도 지금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제 들어갔겠죠. 이게 전체적인 이제 통계 사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저기 안 돼가지고 판매 중인 상품 7건, 품절상 1건 뭐 이렇게 있죠.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 지금 사업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이제 교육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상품할 때 우리가 등록을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 쭉 이렇게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입력한 것을 이제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 책에 보면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자, 우리가 입력한 것을 제봅시다. 비슷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전체 1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회하는 거잖아요. 판매하고 나서. 그래서 판매 중인 게 7건이에요. 그래서 판매 중인 것만 검색해 보면 이렇게 검색 내가 미리 해놨어요.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책 있죠. 책을 이렇게 이제 수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카테고리
이렇게 도서, 카테고리, 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 뭐 해가지고 마케팅, 세일즈, 그다음에 마케팅, 일반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름은 판매 활용.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할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가격은 9,000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사진 이렇게 넣었죠. 사진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메인 사진이고, 둘, 셋, 넷, 다섯. 이거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다음에 내가 동영상을 한번 그 GIF나 이런 거 만들어서 올려놓던가 스마트폰으로 잠깐 찍어갖고 한번 올려놓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한다. 스마트 원으로. 스마트 에디터. 우리 편집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편집을 한 거예요. 내가 워드 프로세서로 친 거예요. 여기서 글자 칠 적에는 이렇게 쓰고, 사진 올릴 때는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내 사진 보관에 이렇게, 이 사진들 올려놓고, 이거 오늘 올려놓은 건데, 예, 이렇게 갖다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해놓고, 아니면 없으면 내 사진 저기 컴퓨터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책에, 이제, 이렇게 책, 요걸로 갈 거예요. 만약에 신청하면은 이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할 적에 직접 받음으로 하세요. 뭐 택배로 해도 되는데 직접 받을 수 있고 택배 4,000원이나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입한 다음에 내가 돈은 구입한 것은 다음 주에 돌려줄 거예요 다. 예, 여러분들 그 실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이따가 신청하는 법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상품 이제 등록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보관함이 있어요.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맨날 쓸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진 입력을 할 때 내가 이거 양말할 때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편집할 수도 있고 이게 어디에서 쓰냐면 오스트리아 가서 찍은 호수에다가 앉아 있는데 이거 와갖고 인사를 꾹 하더라고.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려고 스마트 장치에다 올리려고 보냈는데 허락을 안 해주네요. 안 올라오네요. 너무 큰가? 너무 어쨌든 이게 백조 그 유명한 관광객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도 많은데 와서 인사를 딱 하길래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하는 거죠. 사진 보관함하고 그 다음에 배송 정보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건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송, 오늘 이제 설명을 나온 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물건 구입을 해가지고 한 것들, 주문 검색. 이 주문 검색해가지고 3개월 검색. 근데 지금 주문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다음 주에는 한번 이제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그래서 일부러 지금 하나도 먼저 검색 않고 이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세요. 예, 선물 수락되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선물할 때 여기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수락하는 거, 물건 살 때 하는 거고, 미결제 금액, 물건 무결제 사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게 나오고, 발주. 자, 발주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물건을 구입하면 신규 주문 1건, 신규 주문이 써져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발주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한 다음에 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신규 주문 그 3개월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검색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
지난주에는 두 건이 나왔었죠. 자, 배송 현황 관리 해가지고 신규가 나오면 제가 여기서 배송 중 눌러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배송 중 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두 건 있는 0건이 됐죠. 그걸 어떻게 했죠? 구매 확정 내역에서 이거 두 건을 해줬잖아요. 제가 이것을 해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산이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물건 산 사람이 물건 받았다고 표시를 안 해준 거예요. 내가 직접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확정을 하니까 이제 며칠까지 22일까지 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것은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죠. 근데 취소 반품 뭐 다 없었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됐죠. 이제 반품 관리 이런 것들은 뭐 판매 방해 관리 뭐 고객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설명 쓰고 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매 확정됐다고 2명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구매 확정 이 사람이 누군가? 자, 저번에 그 안영숙 씨 아까 들어왔는데 지금 9,000원 주고 사가지고 얘가 이게 배송해가지고 배송 추적 내가 배송을 했죠. 구매 확정 여기 써놨는데 없어지는가 보네. 발주 확정이라고 내가 발주를 했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쭉 해서 구매 확정 이렇게 되셨죠. 10월 20일 날 구매 확정을 내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저기 핸드폰으로 갔는데 스마트폰으로 갔는데 안 오니까 내가 이제 한 거예요. 똑같은 이 사람도 이제 한광미 씨도 쭉 해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 확정이 됐는데 이분도 그걸 안 해줘 갖고 내가 국정 확정이 10월 21일 날 해갖고 해서 이런 것에 딱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제 보고 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저기 했는데 이거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나면 그 어떻게 해당하는가? 구매 확정 내역 해가지고 어, 이것을 한번 영상을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주문의 발송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홈 화면 상단에 신규 주문 항목의 건수가 표기되고 오늘 출발하는 상품일 경우 오늘 출발 항목의 건수가 표기되는데요. 해당 건수를 클릭하거나 판매 관리 메뉴안 발주 발송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발주 발송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신규 주문을 클릭하면 발송 처리가 되지 않은 주문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송 처리를 진행할 주문건을 선택하고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택건 적용을 클릭한 뒤 목록 상단 또는 하단에 발송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건의 발송 처리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발송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까지 확인하면 발송 처리가 완료됩니다. 발송 처리가 완료된 주문건은 판매 관리 메뉴안 배송 현황 관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주문건을 한 번에 발송 처리를 하려면 발주, 발송 관리 페이지에 엑셀 일괄 발송 기능을 활용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엑셀 일괄 발송을 클릭하면
송장번호 일괄 등록 팝업이 나타나는데요. 안내 내용 중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괄 발송 처리 양식 다운 문구를 클릭하면 엑셀 양식이 다운로드됩니다. 엑셀 문서안 이행의 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 하단에 상품 주문 번호,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다면 이행과 삼행을 삭제한 다음 시트명을 반드시 발송 처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파일을 판매자님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한 후 팝업 페이지 상단에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등록합니다. 이후 팝업 페이지 하단에 일괄 발송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송장 번호 등록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실패 건수가 있다면 등록 실패 건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실패한 주문 건과 사유를 확인한 후 실패 처리된 데이터만 수정하여 다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자, 주문 건은 정해진 음. 발송 기한 안에 발송 처리해야 하는데요. 발송 기한은 주문 정보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송 기한 내에 발송이 어려울 경우엔 발송 지연 안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발송 지연 안내는 1회에 한해 결제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설정한 기한이 지나면 구매자 취소 접수 시 즉시 환불 처리가 진행됩니다. 발송 지연 안내를 진행할 주문건을 선택한 후 목록 상단 또는 하단에 발송 지연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송 지연 안내가 가능한 주문수를 알리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발송 지연 안내하기 팝업이 나타납니다. 발송 지연 사유를 선택한 다음 발송 기한을 설정합니다. 발송 기한은 발송 예정일을 의미하므로 실제 상품 발송이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송 기한을 설정하셨다면 발송 지연 상세 사유를 입력합니다. 기재한 내용은 구매자에게 즉시 안내되며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합니다. 모든 정보를 기재하셨다면 발송 지연 안내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나타난 메시지를 확인하면 발송 지연 안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때 설정한 발송 기한까지 발송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여되므로 꼭 발송 기한 내에 발송 처리를 진행해 주세요. 배송 중인 주문의 택배사와 송장 마지막이니까 수정하는 여기까지 방법에 대해 봅시다.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은 배송 중 상태의 주문건만 가능하며 배송 완료된 주문건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스플로 송장 출력 후 집화 처리되어 배송 중 상태인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송장을 수정하려면 먼저 배송 현황 관리 화면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홈 화면에 배송 중 건수를 클릭하거나 판매 관리 메뉴 안 배송 현황 관리를 클릭합니다. 배송 현황 관리 페이지 안 송장 수정이 필요한 주문건을 선택한 후 송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 변경할 송장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에 송장 수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 나타난 메시지를 확인하면 송장 수정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 판매 관리의 발송 처리, 지연 안내, 송장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 관리의 발주 발송 관리와 배송 현황 관리 기능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 처리를 진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이제 물건을 저기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주문 확인을 하잖아요. 딱 해서 이게 이제 신규 주문이 딱 들어올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한다 해가지고. 보면
이게 지금 저기로 들어갔네.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정산 관리로 들어서 판매 관리, 예, 주문 확인.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신규 주문. 그러면은 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주문이 4건이 있었는데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설명 하나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취소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서 아까 그 비디오를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눌러보면은 이걸 다 자세히 하나, 둘, 셋, 4개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여러 번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처리를 했지만 다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